정미조 76세, 한국 음악계에 살아있는 전설, 한국 음악의 황금기를 빛낸 정미조. 그녀는 여전히 우리 가슴 속 깊이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7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음악은 여전히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으며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감성을 전해줍니다. 1970년대 한국 가요계를 대표하는 가수로서 정미조는 특유의 깊고 감미로운 음색으로 수많은 명곡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시대의 아픔과 사랑, 이별, 희망을 담아낸 한편의 시이자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불꽃, 개여울, 기다림 등 그녀의 대표곡들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한때 음악을 떠나 화가로서의 삶을 살기도 했던 그녀는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음악과 미술을 넘나들며 창조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 긴 공백을 깨고 다시 무대에 서며 여전히 빛나는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음악을 향한 그녀의 진정성과 예술가로서의 불멸의 정신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미조는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한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인이며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감동을 전하는 목소리입니다. 그녀의 음악은 우리 가슴에 남아 영원히 울려 퍼질 것입니다. 76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빛나는 정미조.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음악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앞으로도 그녀의 음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미조는 한국 음악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며 그녀의 음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수 생활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때 대한민국 가요계를 풍미했던 아티스트였지만 뜻하지 않은 제약과 시대적 한계 속에서 깊은 실망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후일 한 인터뷰에서 그때 특별한 사유 없이 이 곡 저 곡이 금지되어 충격을 받았다. 더 이상 노래하고 싶지가 않았다. 이 같은 국내 상황에 실망해 노래를 그만두고 유학을 떠나자는 결심을 했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가수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노래를 부를 자유이며 대중과 소통하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사랑했던 음악은 예상치 못한 제약 속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고 그것은 그녀에게 깊은 슬픔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다른 인터뷰에서 노래는 잠깐의 외도이고 본업인 미술로 돌아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가수로서의 삶을 애초에 장기적으로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우연히 시작한 길이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흥미로 시작했던 음악이 어느새 그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금지곡으로 인해 활동이 제한되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정미조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수가 무대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예술이 제약을 받았던 현실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이며 동시에 그녀의 내면에 자리했던 깊은 슬픔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가수로서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떠나야 했던 그녀의 선택은 예술가로서 겪어야 했던 시대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비록 정미조는 노래를 떠났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음악을 통해 보여주었던 감성과 예술에 대한 열정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가요계에 살아있는 전설 정미조. 그녀의 삶은 단순한 가수의 길이 아니라 음악과 미술을 아우르는 예술적 열정으로 가득 찬 여정이었다. 정미조는 단순히 히트곡을 남긴 가수가 아니라 시대적 아픔과 예술적 소신을 노래하며 한 시대를 대표했던 인물이다. 그녀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면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닌 시대의 부침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한 예술가의 치열한 삶이 보인다. 정미조는 대학 졸업 직후인 1972년 개여울이라는 곡으로 가수로 데뷔했다. 이 곡은 김소월의 시를 바탕으로 한 가사와 정미조 특유의 감성 어린 목소리가 어우러져 큰 인기를 얻었다. 이후 불꽃, 휘파람을 부세요, 그리운 생각 등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가요계의 정상에 올랐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한 유행가가 아니었다. 시대를 대변하는 깊은 서정성과 철학을 담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하지만 그녀의 가수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1970년대는 한국 가요계에서 많은 곡들이 금지곡으로 지정되던 시기였다. 안타깝게도 그녀의 대표곡들 중 휘파람을 부세요, 이장희 작곡과 불꽃, 송창식 작곡 등이 금지곡이 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가수가 자신의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없는 현실은 그녀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이는 결국 그녀가 음악을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노래를 부를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녀는 음악이 아닌 또 다른 예술적 열정을 좇기로 결심했다. 사실 그녀는 가수로 활동하는 동안에도 미술에 대한 열정을 버리지 못했다. 그렇게 1979년 돌연 가수 은퇴를 선언하고 프랑스로 떠났다. 그곳에서 미술을 공부하며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이후 1993년부터 수원대학교 조형예술학부 서양화 교수로 활동하며 미술 교육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았다. 정미조의 가수 은퇴는 많은 팬들에게 충격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운명적인 선택이었다. 음악과 미술, 두 가지 예술을 넘나들었던 그녀는 비록 무대를 떠났지만 여전히 예술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를 멈추지 않았다. 2014년 오랜 시간 몸담았던 대학에서 정년 퇴임을 맞이한 그녀는 다시금 무대를 떠올리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2016년 37년이라는 앨범을 발표하며 음악계로 돌아왔다. 가수 생활을 접은 지 37년 만에 복귀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깊고도 감동적이었다. 복귀 후 그녀는 2017년 젊은 날의 영혼, 2020년 바람 같은 날을 살다가 등의 앨범을 발표하며 활발한 음악 활동을 이어갔다. 특히 2017년 아이유가 그녀의 대표곡 개여울을 리메이크하면서 젊은 세대들에게도 정미조라는 이름이 다시금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녀는 다시금 무대 위에서 빛나기 시작했다. 복귀 이후 열린음악회, 배철수의 잼 등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과 소통했고, 2021년에는 가요 무대에서 김동건 아나운서와 함께 근황을 전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70대가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깊고도 우아했다. 정미조의 삶은 단순히 성공한 가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한 예술가가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예술을 향한 끊임없는 열정을 보여준 이야기다. 그녀는 음악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예술을 사랑했고 자신의 감성을 음악과 그림을 통해 표현해왔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다. 그것은 그녀의 삶, 그녀의 철학, 그리고 그녀의 감성이 담긴 예술 작품이다.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정미조의 음악. 그녀는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예술가로서 우리 곁에 남아있다. 앞으로도 그녀가 들려줄 노래는 과연 어떤 감동을 안겨줄까? 우리는 여전히 그녀의 목소리를 기다린다. 정미조는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시대를 초월하는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음악과 미술을 아우르는 예술적 삶을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감성과 철학이 담긴 한 편의 예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뜻하지 않은 제약과 시대적 한계 속에서 그녀는 깊은 슬픔을 겪었고 결국 무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37년 만에 무대 위로 돌아온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녀의 예술을 존경하고 그녀가 걸어온 길을 기억하며 따뜻한 응원과 사랑을 보내는 것입니다. 정미조의 음악이 우리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을 수 있도록 그녀를 더욱 아끼고 지지합시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Love. F랑 H 연결해봐. 그럼 삼각형 나오잖아. CFH 삼각형. 거기에 FCH 각을 구하는 거야. 근데 나는 CF 길이 구할 수 있고 CH 길이 구할 수 있고 FH 길이 구할 수 있잖아. 세 변의 길이 다 아니까 코사인 정리 쓰면 코사인 세타 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맞아, 아니야? 넘어갈 패스. 슈퍼 패스. 11번. 사인 A분의 3은 사인 B분의 5는 사인 C분의 C7은 최소각이 자, 그럼 변의 길이 A 변의 길이와 B 변의 길이와 C 변의 길이의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 3대 5대 7이다 이 얘기죠. 오케이? 변의 길이의 B는 사인 값의 비율과 같다. 일정하다. 그지? 그러면 코사인 정리. 변의 길이가 가장 클 때가 각이 대각의 크기가 제일 클 확률이 높잖아. 따라서 코사인 C 가장 큰 각을 한번 구해보자고.